가서 유영재 대표님이 무슨 메시지가 없으셨죠? 네.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면이 네.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 그리움은 연필로 나무 한 그루 그리는 일이다. 선 하나 그으면 앞서 그린 선이 지워진다. 잎사귀 그리면 줄기가 지워지고 둥치 없어진 자리엔 흰 구름이 들어선다. 무한정 그려도 제대로 그릴 수 없이 늘 한 군데가 모자란 짝짝이 눈이거나 콧구멍이 없는 기형의 얼굴, 못 갖춘 마디마디와 마디 사이. 꽃을 떨고야 열매가 달리고 열매를 떨고야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소멸되어야 다른 하나가 탄생합니다. 선과 선, 마디와 마디 사이에 무궁한 그림이 펼쳐지고 자연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모든 것은 마디가 있고 틈이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이 아니다. 탁월한 정신력이나 돌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시인 이상국은 사는 일은 대부분 악착같고 또 쪼잔하다고 했지만 삶의 걸림돌조차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이 아니듯 돌이라고 다 같은 돌이 아닙니다. 길가의 돌이 어떤 사람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의 디딤돌이 됩니다. 정신력과 돌파력, 얼굴의 도전 정신에 따라 돌덩이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수없이 만나는 돌덩이에 걸려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그 돌을 딛고 더 굳건하게 우뚝 솟아 오르십시오. 인생 이막 설계 촘촘히 6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 60년을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60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다 잡고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좋은 삶은 좋은 설계와 실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 승리자의 탁월한 이야기를 보고 배워야 한다. 사람의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20살도 살게 된다는 말도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제2막의 설계가 촘촘하게 다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의 삶을 건강하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인 채로 섣불리 타인을 다 파악했다고 믿는다거나 그에게 궁금해할 것도 없다거나 나아가 내가 내 자신을 명확하게 안다고 믿는 그 오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비밀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
당신이 누구든 섣불리 폭력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당신을 당신인 채로 놓아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물며 타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타인인 당신을 안다고 규정하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인 채로, 나는 나인 채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려. 네, 오늘도 네 가지 문장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느끼신 소감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균왕 대표님 먼저입니다. 네, 오늘 또 5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정말 세월이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이 숨가쁘게 왔는데 어저께 저도 선거를 했거든요. 사전선거. 야,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은 그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 마디와 마디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며칠 전에 제가 딸에게 올 컨설팅은 아니지만 학교 입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멈추지 말고 하면서 후회하는 게 더 낫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디와 마디의 그, 그 간극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딸과 저와의 사이, 또 저와 저 자신과의 사이, 이거 등등 모든 것들이 그러한 간극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dim돌과 그 걸림돌, 그러니까 디딤돌, 걸림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장애에 대한 저항,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의 에너지이다라는 광고의 카피 메시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림돌도 자기가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것도 자기의 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촘촘히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인생 이막에 대한 것. 최근에 제가 책 쓰는 거를 멈추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올해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나는 이제 좀 쉼 시간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여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120살인가 100살이 됐는데, 내가 90살 때인가 80살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당시에 멈추지 않고 했었다며 이런 후회를 했었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AI가 책을 써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책 쓰는 거를 멈추자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70대는 70대에 맞는 책을 그동안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놨던 원고도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며칠 전부터 계속 그거를 하고 또 어저께 협찬이가 와가지고 계속 그거를 수정해주고 하는 게 한 6권 정도인데 전부 이 이모작에 대한 거예요. 그게 그 시니어들, 그러니까 70이 되고 보니 뭐 이러면서도 그렇고 전부 그거를 새로 수정해 보완 작업을 올해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이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한 6권 정도가 되는데 올해 그거를 뭐 이렇게 AI로 도움을 받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책을 읽고 좋았던 걸 이렇게 적어놨던 걸 가지고 이북으로 만들자 해서 원고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처럼 그냥 멈추지 않고 쉼없이,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뭔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또 저한테는 60년이 남은 게 아니라 3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무엇을 할까 하면서 고민한 것 중에 이제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뭐 이런 거는 그냥 저 자신과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라면 멀리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칠순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웃고 계신 진재근 선생님은 이제 팔망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할망에 80살 된다? 네, 80을 바라보는 나이. 알아보는다. 팔망해. 근데 80다 제가 되신. 어저께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공자가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공자가 사신 데가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인생에서 66세가 가장 공자 시대 때 그때는 70을 못 사는 시대인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80이 인생에서 옛날에 60대랑 똑같은 것 같아. 그래, 진재근 선생님은 이제 좋은 시대가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월 가는 걸 요즘은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마디와 마디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순이 대나무가 되려면 4, 5년의 인구 세월이 필요하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죽순도 그 인구 시대를 거쳐서 대나무가 되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참 여기서 사는 일은 악착 같고 쪼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 고통이 또는 고난의 계절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의 계절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계절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극복을 해서 그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은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뭐 늘 그 일반적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생 이막 설계 촘촘히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너무 나서는 일 없고 조용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120살도 살 수 있을 걸로 이제 저도 그 웰다잉을 하면서 뭐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2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촘촘하게 마련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또 건강하게 살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설계를 그렇게 촘촘히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조금은 그런 시간이 지났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관계 다이어트도 생각을 하고 뭐 너무 나서지 않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인 채로 사실
타인의 진심을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를 모르는데 하물며 타인을 알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 이제 그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하는 걸 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갔더니 아들러의 그 인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나서지 말고 이제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부분들, 상담의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많이 들어주고 말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노출하는 또 이제 그 생명이나 상담이라는 것이 그 상담 자체가 이 어떤 그 자살 예방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생명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의 진심을 아는 것이 참 힘들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공감하면서 경청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효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이제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도 거기서 보면 결국은 꽃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결국은 떨어지고 해야 거기서 씨앗이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꽃이 아무리 이뻐도 꽂힌 상태로 있게 되면 더 이상의 열매나 씨앗을 퍼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걸림돌, 디딤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제일 지금도 어리지만 살면서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사실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좌절하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걸림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졌고 내 몸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마음이 단련되어진 상황이었다 생각은 합니다. 큰 걸림돌은 그냥 앞에서 보면 너무 힘들지만 어차피 돌아가는 길도 있기도 했고 또 조금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디딤돌이 사실은 없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걸어가기도 해 물에 빠져서 걸어가기도 했고 헤엄을 쳐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우리가 걸림돌, 디딤돌 사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왜 내가 넘어질 때가 어떤 때였냐 잠깐 보니까 뭐 큰 돌에 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큰 돌은 보니까 우리가 딱 보면 보이니까 피해 가든지 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참 오히려 그런 부분 사소한 돌이라도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마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었던 우리 인생 설계에 관련돼 있는 그 인생이라는 이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달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독서 토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가정, 부모,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손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 관계를 정리하는 어떤 새롭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님은 편찮으시기도 해서 다녀왔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통화로지만 우리 아들과 이제 태어날 우리 꿀떡이를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번 달에는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이제 5월달 마지막인데 아내랑 이제는 60 이후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지난번에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인데 결국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정말 행복한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 내용으로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맞추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같이 가는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달은 것 하나로 가자고 계속 외치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사람이 죽이든 이 사람이 죽이든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맞추는 것보다는 자기는 자기 나는 나이되 그 상태에서 철도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듯이 철길을 따라서 꾸준하게 한 길을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같이 방향을 맞춰가고 같이 굴러가는 그 두 바퀴처럼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하나로 만들고자 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요즘은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5월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져주고 살자 생각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디와 마디 사이 이게 선에서 점이 되고 점에서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AI 시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마디와 마디에서 선과 선이 연결되듯이 이 노드와 노드가 연결이 돼서 이제 네트워크가 되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이제 AI의 어떤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든지 인류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마디와 마디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걸 건강하게 실효적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류 문명의 어떤 그 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디마디를 생각할 때 뼈가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났는데요. 웃음체조 강의 들을 때 강사가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64개인가 290 몇 개인가 그런데 제일 뼈가 많은 데가 이 손가락 부위하고 발바닥, 발하고 손에 그 뼈가 뭐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과 발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손 운동, 발 운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에 좋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마디와 마디를 보면서 인체의 어떤 뼈의 구조, 뼈의 그런 뼈 하나하나의 그 중요성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결국 걸림돌이라 그러면 이게 실패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고, 디딤돌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어떤 성공과 진화의 어떤 불씨로 살려나간다라고 하는 지혜, 그게 이제 디딤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돌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면 길거리에 있으면 뭐 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건인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돌이 여러 개가 준비가 되는 것보다도 단 2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초심, 그다음에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디딤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부분이었고요. AI를 이제 어르신이나 모르는 세대가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AI를 모르는 학생이나 어르신은 걸림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디딤돌이 돼서 AI가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쪽으로 이 걸림돌과 디딤돌을 어느 경우에나 이게 좋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생 2막 촘촘히 뭐 생애 설계 뭐 6대 분야다, 5대 분야다, 뭐 12대 분야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촘촘히 그러면 이 촘촘이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 100%뭐 우리 한글이겠죠. 상당히 애정이 가는 표현인데 앞에 얘기 나온 쪼잔하게 하고 촘촘히 하고 이중사천관이 아닌가. 하여튼 촘촘히 들여다보려면은 설렁설렁하고 대충 대강해서는 이게 디테일한 어떤 실행 계획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촘촘이라고 하는 어떤 태도,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을 강하게 하는 어떤 바탕이 아니겠는가. 한국 사람의 가장 취약점의 하나가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검토한 거에 보면은 계획은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실행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되 디테일에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큰 줄기나 큰 흐름은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걸 쪼개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좀 취약한 점이 아닌가 이런 걸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뭐 8대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력, 여기는 일을 경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일이 결국은 사랑이고 일이 인생의 전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진화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인 채로. 네.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뭐 결국은 인생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일매일 뭐 그 부분은 되뇌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체를 뭐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하죠.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나는 나대로. 근데 이게 아까 그 나는 나대로 아까 메모를 제가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게 앞부분이군요. 앞부분에서 메모를 했는데 아까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촘촘히를 얘기할 때 다이어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촘촘이라고 하는 게 세밀하게 뭐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따지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근데 그 부분이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배운다. 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좀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텅 비운다라고 하는 비움의 철학하고 이 촘촘히 철학하고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건 좀 저도 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나를 알아볼 때 좀 도구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발치된 내용을 그 받아들이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떠한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주말 감사합니다. 되시고. 우리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